아파트 분양받을 때 자녀가 많을수록 우대해주죠. 그러면 청약 당시에 임신 상태라면 어떡하나요? 답은 자녀 수에 가산한다는 겁니다. 쌍둥이 임신이면요, 2명으로 인정해줍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선의의 정책적 배려죠. 그런데 가짜 임신 진단서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면 이 선의는 악용돼 정책적 배려가 아닌 정책적 실패를 낳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를 70건이나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쌍둥이를 가진 것으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해 당첨된 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간 전국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 앞서 수도권 5개 단지만 표본 조사했더니 가짜 임신 진단서로 당첨된 비율이 약 1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전수조사까지 하게 된 이유입니다. 비단 가짜 임신 진단서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경기도는 다자녀를 둔 사람과 위장결혼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혐의 등으로 180명을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약통장을 고가에 매수해 당첨받는 등 수법은 점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한 강남의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이처럼 줄이 1km나 늘어섰습니다. 당첨만 되면 돈을 버니까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는 겁니다. 앞서 보신 다양한 부정수법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까지 발표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니까 로또 청약 부작용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막으려고 전매를 10년까지 금했지만 같은 규제를 적용했던 판교도 청약 광풍과 이후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습니다. 청약제도는 지난 40년간 130여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당첨 등 로또 청약 부작용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계기로 이제는 청약제도의 손질과 재편 등 로또 청약 부작용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